대한민국이 정부가 세터민들을 신경 안 쓴 탓에 뉴스 보는데 열불 나더라.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지.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왔어. 근데 받아줬어. 그리고 한국 사람의 국적이 돼. 한국 사람 국민이 돼. 그렇게 해줬으면 거기서는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건 없지. 받아주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노력이 달려있는 거지. 그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야 될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죽을 때까지 뭐 먹여주고 입혀줘야 돼? 그건 말도 안 되지. 그 이상에서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그 배짱으로 그 노력으로 뭔들 못해 사실. 다 할 수 있지. 뭐든 간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 북한은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굶어 죽어 나가는 일이 많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했으니까. 그 미공급 때 살다 와가지고 한창 미공급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 한국에서는 믿기 어려울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진짜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굶어서 죽는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거는 좀 나도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란 게 물론 이게 개인적인 내 생각이야. 개인적인 내 생각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 나의 추측이긴 하지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존재하지 말란 법도 없고 진짜로 만약에 그게 굶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면 한국이 아무리 자유국가고 아무리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쳐도 진짜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빌어먹는 것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일하는 것도 안 되고 누구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그리고 주워 먹는 것도 싫고 그냥 있는 걸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좀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아들이랑 같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세상을 떠났는데 주변 사람들이랑도 가까이 안 지냈대.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대잖아. 그리고 뭐 어디 다닐 때마다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굶어서 어떻게 됐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건이 있지 않을까. 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자살이라든가 혹은 뭐 누군가가 죽였다거나 이런 거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검을 해보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면 그렇게 굶어서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진짜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고서야. 근데 집에 또 뭐 고춧가루밖에 없었다 그러는데도 사실 나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왜 그 받는 것들이 많잖아. 기초수급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 지원도 있고 양육수당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지원을 안 나면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본인이 살 의지가 있었다면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최대한 다 알아내가지고 난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 나한테 또 아이까지 있잖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닌 상황에서 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다면 최소한 일 같은 거 뭐 일도 뭐 하다 보니까 마음 맞지 않아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정말로 이게 살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설사 이게 굶어서 그렇게 됐다고 해도 본인이 살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밖에 못하지. 이거는 살 의지가 있었으면은 뭔들 못했겠어. 다 했지. 다 해가지고 살아남았겠지. 진짜 이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굶어서 그렇게 됐단 말 딱 듣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너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거기다 애까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애까지 있었는데 애까지 같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머나 죽겠는 거야. 이게 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진짜 그랬어. 한국이란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의지만을 탓하는 것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고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지,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 무조건적으로 굶어서 어떻게 됐다 할 수는 없지. 진짜로 그냥 굶어서 진짜 그렇게 된 거라면은 본인의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지. 그 살고 싶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또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 뭔가의 속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뭔가 누구한테 뭐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는 게 의미를 잃었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고 자기가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 아이 때문이라도 살았어야 한다. 그치,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하고 내가 지금 세상 사는 맛을 잃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무 주변에서 날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 그런 순간이 우리들도 문득문득 오잖아 사실. 사는 의미를 잃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도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지 모르겠고 막 그런 것들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비슷하게. 근데 이게 보통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는 견디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마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북한이라면 아마 믿겨졌을 거야. 진짜 북한이라면. 진짜 북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거야. 진짜. 나도 그랬었으니까. 정말로. 내 다리는 젓가락이었다니까 여러분들. 젓가락이 걸어 다녔었어요 여러분들. 영양실적은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진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쌍둥이들이 끌어안고 자다가 배가 고파서 진짜 죽었으니까 그런 일들은 북한에서는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랄 일은 아닌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사실 놀라웠지 많이. 북한은 어떠세요? 실례면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또 김정은 정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뭐 비슷하겠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아지지 않았을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은 살려고 바등바등거리면서 산에 가가지고 산나물을 캐오고 있고 그리고 물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강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구석구석 산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최대한 물고기라든가 혹은 개구리라든가 어떻게든 이런 걸 잡아다가 그런 걸로 막 끼니를 때우고 심지어 그런 것도 없다. 근데 산나물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근데 산나물만 나중에 너무 그것만 먹어가지고 막 풀중독이 온 적도 있었거든. 얼굴이 막 탱탱 붓고 쌀이랑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고 바등바등 걸었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곳에 가가지고 이삭 주워오고 이삭 주워다가 그걸로 또 이제 떼닐 끼우고 이런 식으로 살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먹었던 그 전에 먹었던 옥수수 쌀은 아니고 강냉이 같은 거 있잖아. 강냉이 삶은 강냉이를 진짜 많이 먹거든. 그나마 살만했을 때 삶은 강냉이를 먹으면 똥을 쌌을 때 그 삶은 강냉이가 그대로 나와. 그 알갱이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있잖아. 나무 같은 거 긴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똥에 있는 강냉이를 빼가지고 그것까지 먹으면서 견뎠어. 살려고. 죽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장 배가 고파서 지금 힘든 거 견딜 수 없었거든. 심지어 봐봐. 음식물 쓰레기,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굶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상 믿기가 어려운 게 한국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고 실제로 또 그걸 먹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있대. 남들이 버린 그 음식물 그리고 그걸로 이제 살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살아 있었을 거야. 솔직히 이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밥만 조금 달라 그러면 안 줘? 식당만 가도 누군가가 먹다 남은 게 있잖아. 그런 거라도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분명 다른 사정이 있었을 거라니까. 한국에서는 먹기 싫은 것도 버리잖아요. 안 상해도.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을 시켰어. 음식을 시켰어. 근데 그 음식이 입에 안 맞아. 그럼 우리 그거 안 먹잖아. 안 먹고 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 사실. 그걸 억지로 먹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것도 아들이랑 부모랑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만약에 부검을 해서도 그게 다른 증거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힘든 게 분명하게 있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것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냥 굶어 죽었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분명하게 있었을 거야.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했던 것들. 그게 좀 가장 컸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랑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런 말도 있고 지나갈 때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지나갔다 하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이제 적응도 못했다는 거지. 근데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떠난 이유가 굶어서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지. 남일 같지가 않고 내 마음도 막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꺼이 살려고 한국까지 왔는데 목숨 걸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진짜 부모도 부모지만 아이도 더 안타까워. 나는 아이도 더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 그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살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누굴 탓할 것도 못 되고 정부를 탓할 것도 못 된다고. 만약 그분한테 누군가 스트레스 줬고 뭔가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그 당사자랑 그 사람한테 향할 말이지.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남한테. 옆집이 누가 살아지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무슨 누가 살고 있고 누가 굶어 죽고 있고 누가 밥을 못 먹고 어떻게 하나 이거. 저분이 만약에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밥 좀 주세요 이랬는데 싫어요 이랬다면은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사실 밥 달라고 했어도 싫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지. 까놓고 얘기해서. 그니까 말이야 이게 아사로 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말도 안 돼. 애초에 한국에 와가지고 굶어서 어떻게 될 사람이었다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난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북한도 많이 좋아졌을걸? 우리 사라가 왜 저렇게 신났지? 우리 한국에서도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한국도 뭐 자기 노력에 따라서 뭐 열심히 안 살면은 망하기 십상이고 또 열심히 살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다 돌아오니까. 문제는 세터민에게 반짝 지원해주고 끝이라는 게 문제.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평생 지원을 해주냐. 사람이 그냥 뭐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한국에도 이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것도 지원도 많이 줄어든 거래잖아. 옛날에는 정말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때 초기에 그러니까 한국에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인원수가 많지 않았을 때 초창기 때는 그때 당시에는 북한 사람들이 지원을 엄청 많이 받았대. 그러니까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받았대요. 몇 천 정도 받았다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거든. 몇 천인가? 1억인가? 아무튼 그렇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다 괜찮은 사람이고 뭐 다 생활력이 강하고 다 똑부러지고 다 머리에 제대로 든 게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 거기서도 살짝 모자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생활력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목숨 걸고 온 사람들도 분명하게 존재할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인데 또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북한에서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막 쓰는 사람들 차를 막 끌고 다니면서 막 비싼 차를 막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피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 그냥 그 돈을 이제 뭐 쓸만한 데 쓰고 또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모아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았대. 그래서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점점 북한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이제 확 줄어든 거지. 요즘에는 또 몇백만 원으로 줄어들었대잖아요. 점점 그게 이제 줄어든 거야. 줄어들다 보니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아졌겠지. 근데 그것 또한 감사한 거야. 어쨌든 간에 받아줬잖아. 어쨌든 간에 기초적으로 뭔가가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그 집 같은 월세 그 집을 마련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공 아파트를. 그거 집만 있으면 되지. 집만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러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지. 북한처럼. 어쨌든 본인이 일한 만큼 돈을 주니까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 엄마랑 우리가 여기 한국에 온 지가 16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1,800만 원 받았다고 했나? 1,800? 거기에 월세 보존금이 1,000 얼마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머지를 뭐 냉장고 이런 것들 사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그냥 본인의 노력이 달려있다는 거야. 본인이 노력. 본인이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맞는 거지 뭐.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해주고 다 해주고 이게 가능한가. 기초수급자를 하면 기초수급자? 그거를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뭐 3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네요. 우리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에요. 기초수급자가 1년 정도 가지 않나 한국에 오고 나서. 엄마랑 나랑은 16년이 돼가지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 나네. 나도 지금 아동수당도 받고 있고 여러분들 양육수당도 나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도 이렇게 하늘 떠나신 분도 아동수당 이런 거 다 받았겠지. 근데 그 돈이 월세로 나갔나?
아, 그럼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증금이 있잖아. 아니, 진짜로 있잖아.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였다면, 그냥 월세로 까먹더라도 그 보증금에서 까먹으면서 그 월세 내야 될 돈 있잖아. 아동수단이든 뭐든 나오잖아. 근데 그 돈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잖아. 쌀만 사놔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굶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무리 이게 자살이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치지 않았어도 뭔가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이 안 돼. 진짜. 그래, 보증금을 까먹으면서도 월세 안 내면 되잖아. 월세 보증금에서 까지면 돼. 근데 그거를 왜?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돈이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20만 원 될 텐데. 아니야, 이거는. 자식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집에 쌀 한 톤도 없었다는 게 뉴스에 나와서, 그냥 쌀 한 톤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밖에 없었대잖아. 고춧가루밖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굶어서 이제 떠만 걸리 이제 그게 나오게 된 거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막말로 고아원이라도 가가지고 부탁하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야? 왜 같이 그렇게 인생을 떠나게 만드는지 나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얘들아, 나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식을 생각하게 되잖아. 진짜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복지관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었던 거. 그래서 기초수고 시청도 안 한 거고. 그치.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아마 수두룩 할 거야. 북한에서 그 뉴스 보고 그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약점을 삼아 선전할 수도 있겠네요. 똑똑하신데요, 우리 상수님. 당연하죠. 이건 아마 북한 쪽에서는 그런 생각할 거야. 이때다 싶을 거야. 그 생명이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운 거보다, 아, 드디어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까면서 한국에 간 사람들이요. 어머, 가가지고 굶어 죽었다네? 이게 웬 떡이야 할 거야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뉴스에서 띄우겠지. 북한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알리겠지. 봐라.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그 좋은 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고 소문난 한국 나라가,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도 그렇게 잘 산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굶어서 죽었단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수두룩하게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차단시키려고, 한국에 또 못 오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그 나라가 진짜 개각이네.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악렬해. 나중에 복음을 해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자살이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도 결국에는 그게 대한 거를 얘기는 안 해주고 그 앞부분만 그것만 공개를 할 거야 아마. 뒷사정의 얘기는 아마 정확하게 전달 안 해줄걸? 북한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자기네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가지고 놀려고 하잖아. 그걸 쥐었다 팼다 하려고 하잖아. 좀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다른 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좀 이것저것 지식도 싸우고 배워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좀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발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 안에서만 멈춰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좋게 태어났어도 그 좋게 태어난 머리를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머리라는 건 써야 계속 좋아지고 또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 또 거기에 지식도 쌓이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면 이 사람들을 가둬놔야 되거든. 풀어놓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다른 나라 갔다 오면 이미 그 다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또 그것도 싫겠지. 우리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핵무기도 있고,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누구도 우리나라 간섭 못하고 함부로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냥 따로 노는 건데, 그 나라만 유난히 따로 놀고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죄냐고. 그게 문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 결국에는. 그리고 탈북했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감옥생활 시키고 잔인하게 하고. 그럼 살게끔 만들어주던가, 살게끔 만들어주고 좀 일할 자리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가겠지. 자기 나라가 거기서 태어났으니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겠지.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편하잖아. 근데 이거 뭐 살아가게끔 해주지도 않고 일자리도 없으면서 다른 나라 가는 게 잘못된 거고, 그게 배반이고. 탈북을 허용하면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까봐 탈북도 막, 이게 그냥 그 있잖아, 그 김간의 그 대통령 있잖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거 자체가 끊어졌으면 좋겠어. 계속 아들이 이어오고 아들이 이어오고 아들이 이어오잖아. 그럼 무슨 발전이 있어 이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쭉 다닌 건 아닌데 북한에서 잠깐 다녔을 때 그 배웠던 그 기억이 얼마나 이게 세뇌가 강하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겠냐. 책에다가 하얀 말 같은 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서 김일성이 이제 올라타 있는 게 있어, 백마 위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버지 대원수님이 우리를 나라를 구할 때 백마를 타고 구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거기서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 왔으니 이게 바뀐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치?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야. 종교보다도 더 심하지 어떻게 보면. 완전 강제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보면은 대대로 배가 나와 있지. 그 살집이 있지. 대단한 그 몸짓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대단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나왔고 몸집이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뚱뚱하다, 배가 너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걸 되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 거야. 있어 보인다. 그게 뭐라고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까? 보통 한국에 살 때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술 뺀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그 배가 나온 거 보면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엄청난 거라 생각하지. 그게 그런 거야. 상류층들은 살기가 엄청 좋지. 거기는 말이라고. 그것뿐만 아니야. 북한에는 남자도 대접받고, 남자들이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고, 거의 이제 아빠한테는 하얀 쌀밥, 우리들한테는 어디서 저기 산나물이랑 섞인, 감자랑 섞인 걸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았었으니까. 확연히 살아가는 사생활이든 뭐든 다 달랐지, 한국이랑은.